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22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있었던 한동훈, 윤석열 두 사람 회담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회담에 대한 한동훈 측의 설명이 나오기 전에 먼저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봅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윤석열 검사가 변호사를 대동한 피의자를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탁이 아니고 요 네모되는 탁자에서 1대2로 만나 있는데 한동훈 옆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정진석, 한동훈을 동급으로 하려는 고압적인 자세가 느껴졌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인테리어였습니다. 그 사무실이 도대체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무슨 창고를 개조한 건지, 혹시 대통령실에 무슨 신문실이 있는 건지, 그걸 보고 어떤 분은 저한테 메시지로 캄보디아 생각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 폴포트가 반동분자를 신문하는 게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그건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문득 윤석열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났습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공간에서, 이런 자리 배치 상황에서 이야기가 제대로 오고 갈 수 있었겠느냐. 예상대로 서로 빗나가는 대화만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 대표가 제가 여러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 통과를 막았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감당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에 걱정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니까 윤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을 우리 당 의원들이 브레이크를 건 것은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 당 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 야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집사람은 많이 힘들어하고 의욕이 없다. 부인이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 말고는 대외 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보면 알 거다.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협조를 요구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일단 지켜보자. 또 인사쇄신, 특히 김건희 계열의 무슨 비서관, 행정관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전 직원을 모든 인적 쇄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시기에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는지 근거를 대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요새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논란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명태균이 처음 우리에게 접근한 건 김종인 박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김종인 박사와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였다면서, 실제로 초기에는 그렇게 된 것도 많은 이야기고 명태균의 조언대로 그렇게 됐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나중에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호하게 잘라냈다. 그러나 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간 배치, 자리 배치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일방통행식. 한동훈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윤석열도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헤어졌다는 겁니다. 차 한잔 마시고 80분 동안. 그 다음 이게 진짜 뉴스는 이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80분간 차담을 마친 뒤 차를 나눈 담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찬은 국회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간 것이다. 통상이 있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저뿐만이 아니고 대통령께서 필요할 때 의원들에게 불시에 연락하시며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를 위해 특별히 있었던 자리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자리에서 만찬을 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급히 연락을 해가지고 추경호 원내대표도 만찬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만찬 자리에 갔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은 확실한 모양입니다.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이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지금 분열시키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에 대해서 상당한 그 사실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보여준 일관된 행태는 이 지지층을 표적 삼아가지고 공격하는 내부 총질입니다. 외부의 적보다는 지지층을 주로 공격을 합니다. 이준석 의사들 요사이는 한동훈 대표가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부 총질의 끝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하야, 식물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잘 쓴 글 하나를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최보식 씨가 운영하는 최보식의 언론에 실린 글입니다. 최보식 편집인이 쓴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릴리스한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 여러 기대와 예측이 난무했던 윤석열 한동훈 만남에서 진짜 뉴스가 되는 것은 이 한 장의 사진인지 모른다. 맥락 없이 이 사진을 처음 보면은 윤 대통령이 편한 자리에서 마치 두 참모 혹은 관료에게 뭐라고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장면처럼 비친다. 물론 한동훈 대표는 이날 만남을 위해 준비해 갔던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다. 붉은색 표지의 정리된 파일을 들고 갔다고 한다. 회담 후 당대표 비서실장의 브리핑에 의하면 한동훈은 개혁의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김 여사와 가까운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 등 3대 조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을 건의했다고 한다.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회담 전에 이미 한 대표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언론을 통해 이미 알려졌던 내용이다. 뉴스가 아니란 뜻이다. 이날 81분간 만남에서의 뉴스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응답했느냐이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은 한동훈이 준비해온 언론에 다 보도된 새로울 게 없는 말을 듣고 난 뒤 윤 대통령이 한 대표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그건 그렇지 않아. 라며 혼자서 주로 말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남아있다. 한 대표도 자신의 요구사항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답변이 이러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를 브리핑한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무엇을 요구했다는 것만 전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단지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할 뿐 실제 뉴스가 되는 윤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했는지에 대해 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릴리스한 이상한 모양의 사진으로 저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설을 풀어냈는지 충분히 짐작해낼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대통령과 당대표 둘 사이에서 비밀리에 나눈 전략적 대화나 담판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더 이상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대책을 함께 세울 국정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게 그런 마음이 남아 있었다면 굳이 정진석 비서실장을 배석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한 대표도 이날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에 선뜻 응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한 대표님 오늘 면담 잘하시고 기회가 되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한마디 하자 3시간 만에 즉각 그러자고 반응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 자체가 특별한 것은 없지만 하필 이날 한 대표가 발빠르게
이런 제스처를 보인 것은 윤 대통령 압박 차원 외에는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한 뒤 한동훈은 윤 대통령을 만나러 갔고 저런 사진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시간의 문제일 뿐 갈라설 수밖에 없다. 모르는 사람들이 다툴 때보다 한때 좋은 감정을 가졌던 부부나 형제가 척을 질 때가 더 봉합하기 어렵고 원수가 되는 법이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보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갈라서는 게 맞다. 그렇다면 빨리 갈라서는 게 낫다. 보수 입장에서는 어쩌다 한번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보수를 괴멸시킨 검사 출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만은 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본 뒤로 또 같은 이력의 검사 출신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동훈의 경우는 고려시대 가요의 구절에 나오는 구운 밤을 땅에 심어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윤석열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박수부대 역할을 하다가 보수 세력으로서는 사실은 와해되거나 윤석열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보수층은 있고 보수적 인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 세력으로서의 보수는 사라졌다고 봐야 되죠. 지금 보수적 품성을 가진 분들은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치의 방향을 뭐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헛된 꿈은 버리고 개인이 다 어떻게 교양을 쌓아 가지고 보수적 품성을 가진 인간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런 사람을 양성할 것이냐 하는 면에 오히려 집중하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